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108님의 문자입니다. 티웨이홀딩스 2,970원 비중 20% 목표가 좀 봐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약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티웨이홀딩스는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요즘에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저유가 기준으로 해서 좀 수혜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티웨이홀딩스 역시도 뭐 티웨이 항공 관련해가지고 뭐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하면은 당연히 또 수혜를 보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 티웨이홀딩스 주가를 한번 차트를 보고서 분석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900원대면은 딱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해요. 솔직히 저 자리가 뭐 어떤 사람은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합리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이 내가 사자마자 바로 급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만 조절할 준비해놨으면은 아주 이거는 만점짜리 매매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은 진짜 완전 바닥에서 사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바닥을 만드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 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 또한 바닥을 만드는데 변수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즉 깨끗한 바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불순물이 낀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점에서는 진짜 우리 뭐 큰 손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냅둔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따라 들어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좋은데 지금은 어쨌든 저점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양호한 구간도 설정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닥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살짝 들어 올리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들어가신 구간을 보니까 매수하신 지는 약 한 달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등하는 거 보고 눌림목을 샀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잘 사신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 종목 지금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지고요. 수급 자체는 지금 직접적으로 어디서 막 공격적인 물량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만들고 있는 투자자들 역시도 지금은 주체가 딱히 없는 상태. 하지만 누군가는 조금씩 사고 있는 상태, 티 안 나게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비중이 20% 들고 계세요. 그죠? 20% 갖고 계시니까 저는 한 10% 정도, 작게는 5%, 많게는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비중을 최대 한 30%까지는 늘리셔도 괜찮다고 저는 분석을 좀 내렸고요. 그렇다면 물량을 어디서 늘리느냐? 지금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딱 좋은 가격이에요. 물론 여기서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00원 전후, 그 아래에서 사면 더 좋습니다. 2,400원 전후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올라갈 때 저는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어디서 파느냐? 3,000원을 목표가로 보신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저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냥 기다려가지고 3,000원까지 가서 매도한다고 하면은 시간 대비해서 거의 본전에서 파는 건데 이건 이득이 별로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해서 3,000원 목표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본다. 길게, 올해 뭐 상반기, 하반기까지 길게 볼 겁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을 봤을 때 17년도 대비 18년도 실적은 거의 좋게 나올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 또 영업이익 매출액을 봤을 때. 그래서 전년보다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이상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3,500원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간은 저점에 가까운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홀딩스 2,400원 전후 해서 짧게는 5%, 많게는 10% 정도 비중을 늘리시고 단기 목표가는 3,000원,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3,500원까지 보유해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넥슨시티. 네, 넥슨GT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4,95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예요. 네, 14,950원에 20%. 시청자님 좀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1년 네. 넘었어요. 2년 넘으셨어요? 네네. 진짜 오래 네. 보유를 하셨어요.
네, 그동안 좀 하고 매도 시점을 놓쳤어요. 네, 좀 오래 보유하시고 요즘 좀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게 본전 가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그 이상도 가능할지 빠르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넥센 GT 14,950원, 20% 오랜 시간 인내를 하셨는데 좀 좋은 성적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제가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우리 넥슨 GT라는 종목이 되게 잘 갔잖아요, 그죠? 네, 넥슨 뭐 매각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뭐 관련주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죠, 많이 올라갔죠. 제가 볼 때 이제는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하신 손절해야 돼요. 가격까지는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바닥에서 주가가 7, 8천 원대에서 막 올라갔을 때, 바닥에서 막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좀 더 샀으면은 저는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게 좀 그때 아쉽죠. 상담을 했으면은 그렇죠. 조금만 더 빨리 주셨으면은 제가 네. 한 10%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아쉽고요. 뭐 지금도 저는 그래도 물론 손실로 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좀 구체적인 전략은 차트 보면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주가가 평소에 아예 거래량도 없다가 최근에 한 4거래일 만에 급등을 이만큼 세워놨어요. 그만큼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어떻게 좀 보고 있냐면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아요.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개인들은 사고 싶어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을 여기서 더 사기보다는 좀 약간 죽였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나 모레,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보유하신 물량이 20% 갖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 네. 한 10% 정도만 일단 그냥 정리를 합시다. 10% 정도만. 반절. 네, 딱 반절 정도만 내일이나 모레 가격이 제가 볼 때 13,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그쯤에서 손실이 좀 있더라도 일단 저는 정리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가지고 뭐 하냐? 나머지 물량은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 종목이 한번 조정을 주면은 그러니까 약간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서도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번에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그 뺀 물량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조정 시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한 다음에 평균 단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한 10,000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현재. 네. 안 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단 내일하고 모레 일부 물량을 좀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내일 개장을 했는데 주가가 또 치솟아가지고 막 14,000원, 15,000원까지 급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정리를 다 날려버리세요. 만약에. 바람을요? 네.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가가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게 아니라 급등하고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방금 드린 거 다 잊어버리시고 다 정리해버립시다. 네. 근데 만약에 추가 급등이 나오지 않고 느낌이 좀 뭔가 이상하다. 뽕지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반 팔고 나머지 물량을 한 10,000원 정도에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10,000원에서 네. 조금 밀린다면 9,000원 정도. 그래서 네. 요 사이쯤에서 주가가 내려와도 한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네. 매도했던 물량만큼 9,000원, 10,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평균 매수 단가가 한번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줄어들겠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올 때 그때 거기서 저는 완전히 나머지 물량들이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쉽게 죽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공시나 뭐 네네. 뉴스 같은 것도 영향 받을까요? 그쵸. 이미 그것 뉴스가 나와가지고 많이 올라갔는데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디로 매각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아니군요. 기대감만 막 이만큼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넥슨이 지금 뭐 회사를 판다고 나왔는데 그 회사가 뭐 어떤 회사로 팔려간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주가 항상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잘 하시면 저는 일단 내일 뭐 손실 구간은 있겠지만은
추가 매수해서 회복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저는 또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 전략대로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문자 주세요. 전화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넥슨GT 내일장에서 추가 급등이 나온다면 모두 정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선은 1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 10,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이후에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375님의 문자입니다. 남아산업 1,900원에 20% 앵커님, 적풍님 수고 많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남아산업 오늘 종가랑 같아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자, 남아산업 괜찮아요. 일단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어때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그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시장에는 오히려 신규 상장주, 상장된 지 오래 안 된 기업들이 대안투자의 카테고리 안에서 또 시세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상장했던 뉴트리라든지 머큐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또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남아산업도 시장에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1월 29일에 상장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신선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가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잘 들어가셨어요. 이 회사가 남아산업이 또 남아토건이랑 관계가 또 있잖아요. 그죠? 회사 요거 지분 관계를 보시면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남아토건이에요. 그러니까 남아토건, 남아산업, 이거 정부 SOC 관련주 아닌가? 남북경협주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폭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주이긴 하나 힘이 많이 강하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 있겠고요. 오늘 누가 샀는지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샀네요. 그래서 수급은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일단 주가는 저는 그래도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매수가 대비해서 한 3%에서 5% 정도 짧게 수익 구간에 나면은 팔았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조정 강의 한번 드릴 때, 눌림목 강의 드릴 때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을 노려라.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이전에 그런 비슷한 패턴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죠, 이때.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거래일 날, 이때하고 이때. 요게 주봉 차트인데요. 12월 세 번째 주하고 네 번째 주에 주가가 하락을 첫 번째 이 3주 차에 거의 20% 급락이 나왔고, 4주 차에만 15% 급락이 나왔어요. 낙폭은 굉장히 큰데 거래량은 어때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 거래량보다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으면은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노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10,000원 이하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 구간 짧게 저는 청산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최근에 야간 공개 방송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또 발굴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요 종목 팔고 나서 또 뭐 살까 궁금하신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시다면은 야간 공개 방송도 찾아오셔서 후속 전략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아산업은 매수가 대비 3에서 5% 정도 수익권을 들게 되면 매도를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아이크래프트 네. 2,750원 네. 50% 비중이요. 네, 아이크래프트 2,750원에 50%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어요, 시청자님. 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실으셨을까요? 네, 통신 장비주라 해서 네. 그 5G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탄 것 같아서 네. 넣었는데 많이 안 움직이네요. 그러네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이크래프트 2,750원에 50% 통신 장비주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G가 다 빠졌는데 하필 또 이거 들고 계시네요. 그게 참 이게 이 관련 주식이라는 게 이제 선취매를 해야지 이게 좀 막상 어떤 일정이 있을 때 임박해서 사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5G라는 재료는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대감이 이만큼 있는 거에 비해서 실제 기업들이 내는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5G 쪽이나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나오는 그 실적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게 문제인데 하필 또 지금 시즌이 1월달, 2월달, 3월달이 또 실적 나오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비교적 괜찮은 종목들과 안 좋은 종목들이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중이에요. 네. 그 중에서 아이크래프트는 약간 안 좋은 쪽에 속합니다. 네. 혹시 이 회사 실적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적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한번 네.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차트로만 봤을 때는 잘 사신 거예요. 차트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렇게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보시면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45억, 17년도에 21억, 2018년도는 딱 봐도 적자 전환되게 생겼죠. 4분기에 엄청 잘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일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정이 있냐면은 조만간에 적자 전환됐다는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적이 이제 2월 달이면 3월 달에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이제 올라가 봤자 얼마나 가겠느냐는 거죠. 똑같은 테마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약간 네. 이제 종목의 어떤 순위를 매겨 보자면은 약간 후순위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인 네. 것은 뭐냐면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요. 그렇죠. 그래서 네.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이라도 진단 주신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수가 네. 북은 2,700원이나 뭐 2,700원 전후해가지고 뭐 1%, 2% 손실이 좀 있으시더라도 일단 저는 네네. 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매도하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제가 오늘 네네. 공개 방송에서 또 앞으로 볼만한 종목들 또 공개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신다면 네. 한번 오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는 2,700원 전후에서 정리하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29님의 문자입니다. 꼭꼭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파맵신 76,400원 매수가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을 보내주진 않으셨는데요. 자, 어쨌든 손실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자, 이제 비중이 없는 것을 보니 보나마나 이거는 제가 볼 때 100% 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좀 진단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파맵시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주 그 공개 방송에서 이제 금요일날 제가 또 장중 방송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파맵신을 그때 매수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금액이 얼마냐면은 73,000원대에서 한 4,0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평균 매수 단가가 뭐 73,400원 정도, 뭐 73,500원 딱 중간으로 찾으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제가 사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날 올라가는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잡았던 3% 이상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5% 이상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저는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이 바로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그러니까 이게 매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 판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니까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그래도 이 회사의 주가가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다행히 이거 이제 무너졌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번 주 이제 3일 남았죠? 수목금 3일 안에 주가가 7만 원대 위로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면은 그래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8만 원대까지 상승을 열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목금 안에 7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7만 원 못 지켜준다 그러면은 물량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7만 원 밑으로 막 파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물량을 많이 줄여주시고 잔량만 소액만 저는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맵신 7만 원대 회복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상담.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19님의 문자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5,000원에 50% 죽을 맛이에요. 향후 전망 진단 꼭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도 꽤 비중이 많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자, 메리츠 종금증권 일단 회사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금융 쪽에 있는 회사죠. 그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2018년도에 증시를 보면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시장도 무너지고 뭐 펀드라도 살아 있습니까? 펀드 다 망했지, 주식 시장도 망했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에 보면은 매수하신 가격대를 봤을 때 거의 그냥 완전 최상단적에다 들어가신 거예요. 물론 처음 샀을 때는 모르죠. 그죠? 샀을 때는 몰라요. 매수할 때 내가 굉장히 냉철한 사고와 냉정하게 정보를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좋아 보이니까 그냥 덥석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는 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고 나서 주가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빨리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막 여러 번 지나갔었는데 다 지나갔고 심지어 거기다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도 있었는데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입니다. 7월 달에 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다 지나갔죠? 그냥 기다리면 본전까지 오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매매하다가 고점에서 샀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에서 지금의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지금 작은 손실이라도 해서 현금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바닥에서 진짜 좋은 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절대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 추세가 다행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증시도 살아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되 종목이 4,500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는 분할 매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5,000원대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리 보지 마시고 4,500원대부터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정리 후에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